안녕하세요, 인님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요. 부동산 대책은 뭐 보나마나 뻔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정책이겠어요? 뭐 굉장히 올과 매는 정책이겠죠. 집을 사지 못하게 하고 부동산을 사는데 필요한, 여기서 부동산이라고 뭉뚱그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는 주거용 부동산, 대표 상품 아파트죠.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하도록 대출이라든가 자금이 안 가도록 하는 것들과 양도 차익이라든가 거래에 대한 것들을 옥죄는 그런 정책이 발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부동산아 오르지 마라 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오르는 걸까를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설명한다니까 좀 웃긴데 이게 저의 의견이에요. 이건 의견인데 부동산은 필수제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여러 사람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로 불로소득을 많이 버는 사람들을 저는 인정은 하는데 저는 그걸로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집의 공급 방식에는 그런 임대인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자, 근데 이런 소리 말고 부동산이 왜 오르냐면 간단하게는 시중에 돈이 많아서 오르는 겁니다. 공감이 안 가신다고요? 나는 돈이 없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강에 있는 다리를 지나가면서 저기에 아파트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내 집은 없어? 근데 부동산이 왜 오르냐고 했더니 있어보니 세상에 돈이 많아서 그렇대, 시중에. 부정하고 싶은데 그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돈이 많은데 돈이 많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왜 오르냐면 눈높이에 맞는 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요즘 부동산 용어로 하자면 신축이 귀해서 그래요. 이걸 부정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은 투기하는 나쁜 놈들, 저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야 돼,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 이 다 투기꾼들 때문에 부동산이 오르는 거라고 막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런 건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게 뭐냐면 이 투기꾼은 돈이 안 되는 데는 등장을 안 해요. 이게 오르니까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보려고 투기를 한 거지, 이게 오르는 현상 자체를 얘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쫓아가는 이게 현상인지 본질적으로 이게 왜 오르는 건지를 아셔야 되는데, 신축과 구축을 보시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세요. 2015년, 10년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요즘은 신축이라고 하면 15년일 수도 있어요. 최근 5년 새 지어진 아파트들과 2000년 이하에 지어진 집들을 비교해 보시면 지역이 비슷해서 주변 환경의 여건이 비슷하더라도 가격 차이는 거의 50% 가까이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상하죠? 부동산은 원래 뭐다? 자리인데 왜 신구의 가격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이게 뭐냐면요, 눈높이가 올라간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니까 인터넷도 굉장히 빠르고 쾌적해. 그리고 살면서 잘 돼 있어.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 같은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여기서 운동하고 뭐 하기도 좋아, 아파트 단지 안에서. 근데 이 새로운 아파트는 또 특징이 뭐냐면 관리비도 덜 나와요. 예전의 아파트들은 아파트마다 경비 아저씨가 계시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걸 시스템으로 대체하면서 관리비도 줄었는데 삶은 더 좋아.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지가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신축과 구축은 한없이 벌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축과 구축이 벌어지는 걸 부동산 투기 때문이다, 이게 부동산으로 돈 먹는 그 나쁜 놈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은 수요가 많다,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가든 전세든 월세든. 여기서 왜 전월세를 포함하냐면 집을 공급하는 방법에는 자가로 공급하는 방식도 있지만 임대인 또한 주택의 공급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임대인이 전세로 공급을 하던 월세로 공급을 하던 그 집이 비어있지 않으면 누군가는 가서 살고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가진 놈들이 다 집을 많이 사가지고 내가 집을 못 사, 이게 아니고 그 집을 여러 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전세든 월세든 내가 어딘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던 거예요. 왜냐면 집은 만드는데 2년, 3년씩 걸리지만 난 오늘 밤 어디 가서 노숙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시차가 나는 재화라는 거죠.
필수제이긴 하지만 시차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먼저 집을 만들어 놓고 집이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을 지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전 지금 현상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투기 세력이 있다는 것도 동의해요. 근데 이 투기 세력을 잡는 방법에는 규제 이렇게 때려잡으면 규제로 해서 피해는 또 누가 보냐면 선량한 중산층들이 봐요. 중산층들이 집을 살려면 중산층들도 대출 받아서 집 사야 될 텐데 대출 안 해주잖아요. 그럼 집 못 사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집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많이 지어주면 돼요. 서울에도 많이 필요한 것들 재건축 재개발 하도록 좀 도와주면 돼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은 그럼 왜 못하게 막냐면 재건축 재개발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분들을 보면 이게 유행처럼 번져가지고 다 이걸로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명목적인 수익률이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10억에 들어갔고 20억이 돼서 이걸로 10억을 벌었대요. 그래서 인생 역전했대요가 보이니까 이런 것들이 유행이 돼서 투기가 될까봐 막습니다라는 명분으로 막았지만 결국 이게 구축은 점점 늘어나고 실 공급량이 큰 차이가 없을지언정 새 집의 공급량이 많아진다니까요. 새 집의 공급량이 많아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신구축의 차이가 쭉쭉쭉쭉 벌어지는 건 주거에 대한 눈높이가 올라간 거죠. 그 높이를 맞춰주는 그 눈높이의 수준만 맞춰줘도 집값은 잡힙니다. 전 집값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지어줬으면 좋겠고 사회가 돌아가는데 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워킹하는데 아름다운 투자가들 가치 투자가들, 될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가들도 있지만 주식시장이 원활하게 돌기 위해서 투기 세력도 있고 알면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 선물도 거래하고 옵션도 거래하고 파생도 거래하는 거예요. 그래야 시장이 조금 더 균형적으로 돌아가니까 필요악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배가 아프다고 때려잡으면 지금 같은 현상이 가속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집값은 계속 올라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직장에 가까운 곳에서 쾌적하게 살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지금 이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집은 소비재가 아니고 필수재잖아요. 그러니까 실수요의 에너지로 올라가는데 이 실수요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서 이쯤에서 누가 눈을 떠요? 당연히 투기 세력과 투자 세력이 눈을 뜨겠죠. 이거 올라가네? 들어와서 더 가속이 되게끔 올라가는 건데 본질은 실수의 에너지가 이만큼이니까 얘네들을 때려잡더라도 얘는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때려잡는다고 잘 때려잡아지지도 않아. 때려잡으면 시간 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시간을 벌었으면 집을 쫙쫙쫙쫙 살기 좋은 집들을 적당히 좋은 곳에다가 많이 좀 넣어줘야죠. 근데 너무 이상론을 펼쳐가지고 경제적으로 워킹하지 않는 정도의 상한제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집을 짓지 말자라는 소리예요. 집은 결국 민간이 공급하는 거지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건설업자가 적당한 가격, 이익을 보면서 집을 지을 수 있게끔 쫙쫙 열어주면 지들끼리 박터지게 경쟁해. 우리나라 건설업체가 한계가 아니야. 이 박터지는 업체들이 서로 그냥 뭐 좋은 집 지어주겠다고 난리가 나요. 그러면 우리 경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내려가겠죠. 더 좋아지고 가격이 내려가고 소비자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다 때려맞고 대출 규제를 빵빵빵빵빵빵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풍선 효과 예상하던 대로 쭉쭉쭉쭉 규제가 없는 지방까지 지금 막 불이 붙고 있죠.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이라든가 수도권에서 대출들을 다 막아놓고 갈 곳이 없게 해놓으니까 그쪽까지 불이 번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해서는 그냥 공급이 부족하니까 많이 지어주면 된다. 어디에? 서울에. 경남권 어디에? 그냥 부산에. 그럼 이제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역 균형 발전을 주장해가지고는 현재 집값을 잡을 방법도 없고 이게 세계적인 추세이긴 해요. 대도시에 몰렸을 때 서로의 업무라든가 시너지가 더 잘 나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현상.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실리콘밸리 엄청나게 집값 비싸죠. 거기 뭐 한 달 월세가 뭐 500만 원, 1000만 원씩 한다고 해요. 근데 실리콘밸리 모여 있잖아. 이런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뭐 뉴욕에도 일어나고 뭐 서울에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물론 좋은 얘기인데 다 좋자고 다 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균형적으로 도대체 지방에서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순서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집값이 오르는 걸 반대합니다만 그냥 새 집을 많이 지어줘가지고 집이 흔해지면 집값이 내려요. 굉장히 단순해요. 그럼 나중에 공실 때문에 뭐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 왜 그걸 벌써 걱정해요? 지금 삶이 피폐하잖아. 그럼 그때 가서 복지시설을 쓰든지 그때 가서 고민 좀 합시다. 뭐 지금 뭐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간 집값은 안 잡고 나중에 그 공실되면 망한다는 거, 그거 지금 걱정할 거예요? 뭐 사람들이 걱정을 뭐 사서 막 갖다 논리를 갖다 붙이시는데, 자 볼게요. 아파트 값은 이렇게 올랐어요. 그런데 상가 값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 대표적으로 위례 신도시에 있는 상가들을 봅시다. 위례에 있는 대전지 상가들이 굉장히 공실이 많아요. 현재까지도. 그러면 상가에 대한 가격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빠졌죠. 마이너스 PE 상태예요. 많으면 빠진다니까요. 아파트 값, 위례 아파트 값은 이만큼 오르는 동안 상가 가격은 이렇게 떨어졌어요. 같은 돈을 가지고 위례 신도시에다가 5억을 투자했다고 하면 집은 10억이 됐는데 상가는 4억이 됐어요. 6억이 벌어졌다니까요. 많으면 빠져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값이 떨어지든 월세값이 떨어지든 떨어지겠죠. 그럼 실수요 에너지가 소화가 된 거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집값도 내려갑니다. 그 집을 투기꾼이 사가던 1가구 3주택자가 사가던 누군가가 사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응어리가 나도 집 하나 갖고 싶지만 저놈은 집이 되게 많대. 그래서 배가 아파. 그렇다고 쟤를 못 사게 하면 나는 더 못 사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미분양이 2020년 4월 달 기준으로 전국에 36,000호가 있습니다. 누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전국에 미분양이 이렇게 많은데 집을 또 짓자고요, 있어블님? 이게 다 어디 있냐면 경남, 경북, 충남에 많아요. 지금 경남, 경북, 충남 집값 볼까요? 여기 집값 떨어졌잖아요. 심지어 거기 별로 안 오르고 있잖아요. 이렇게 오르고 있지 않는 동네에는 자연스럽게 투기꾼 돈이 안 되잖아요. 투기하는 사람 없어요. 미쳤다고 이걸 투기를 해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누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동산을 사고 파는데 제한을 안 하니까 1년에 여러 번 사도 되니까 갭 투자해서 가격을 올리고 빠지고 막 이러니까 더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갭 투자가 뭐냐면 실수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기반으로 내 집이 공실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존재하는 투자 방법이에요. 누군가 들어와서 살 것이 분명함으로 나는 투자한다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집이 부족하니까 무조건 돈을 번다. 갭 투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게 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장이 좀 더 왜곡되지 않고 안정화되게. 그래서 사실 한국의 지금 거래세는 지나치게 비싸요. 거래세는 좀 낮춰주고 보유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게 맞겠죠. 한국의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거래세 굉장히 많아요. 지금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OECD별 국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탑 클래스 수준으로 한국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그냥 오르고 있다니까요. 때려잡는 게 백약 처방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 필수제가 이렇게 5배, 10배씩 올라가게 하려면 원활한 공급을 해줘야 되고,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우리는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 모르지만 재건축, 재개발해서 새 집을 공급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돈을 좀 벌어보게 하는 사람들도 인정을 좀 해주고, 건설업자들도 먹고 살라고 좀 인정을 해주고 라는 식의 적극적 공급책밖에 이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다 같이 불행한 상태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고 싶고, 저는 정말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불로소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도 미울 수 있지만 시장이 돌아가는 데는 그분들의 적정한 개입이 시장을 유지해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 거고, 중산층이 많고 강한 나라가 되는 게 건강하다고 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